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미분을 하는 거, 도함수 구하는 거, 기울기 구하는 거, 왜 구하는지, 최소값을 찾기 위함, y의 최소값을 기준이 되고 그때의 x값을 찾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분을 하는 규칙 이런 것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거는 fx가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x를 미분을 하자. 그러면 fx를 dx로 미분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쭉 미분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f의 x, y 이런 걸 다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도 있고 더하기 여기에 y 제곱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뭐 상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다변수 함수다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의 미분값, 얘네들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다변수 함수에서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을 좀 잠깐 볼까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 x와 y 평면이 움직일 때 x와 y 평면에서 움직일 때 높이가 얼마나 변하는가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 변화율이라는 거는 x가 움직일 때 y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봤다면 지금은 x와 y가 움직일 때 g가 높이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는 델타 x가 움직일 때 델타 y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걸 알고 싶었다면 지금은 밑에 델타 x와 델타 y가 같이 움직일 때 델타 g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 좌표평면 얘기 우리가 앞에서 좀 했었는데 그 좌표평면이 좋은 좌표계는 이 x와 y가 서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점을 뭐 3,5다 이쪽으로 3이고 이쪽으로 5다 이러면 보통 이게 x쪽으로는 3이고 y쪽으로는 5예요. 그래서 x와 y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x는 x대로 움직이고 y는 y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벡터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쪽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는 길이에다가 x쪽으로의 단위 벡터, 보통 우리 ijk를 씁니다. 그래서 i 값의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써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죠? a라는 벡터를 표현하면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쓰죠.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i라는 벡터는 i 값에 이렇게 쓰겠죠. j라는 벡터는 이렇게 j를 쓰고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단위 벡터,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는 뭐냐면 방향은 이쪽인지 방향을 나타내고 길이가 1인 아이들을 단위 벡터라고 그러고 이쪽 x축으로의 단위 벡터를 보통 우리가 인덱스를 ijk 이렇게 써서 i 쪽으로의 단위 벡터 이렇게 캐롯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j 쪽으로의 단위 벡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화살표를 갖다가 좀 특수하게 길이가 1이니까 i에다가 위에 캐롯, j도 길이가 1이니까 j에다 캐롯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x쪽 방향이고 길이가 1인 i.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j는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쪽 방향에다가 길이가 3을 곱하니까 하나, 둘, 셋 요만큼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에 5를 곱하니까 이만큼을 될 거예요. 두 개를 선형 결합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선형 결합. 더하기 연산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거나 서로 연관을 주지 않고 오로지 독립적으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더하기 연산. 이걸 저희가 A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X쪽 성분과 Y쪽 성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서 좀
차용을 해서 우리가 써보려고 해요.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뭐 숫자는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y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y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아까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x쪽, y쪽, g쪽 이렇게 있고 그 등고선이 이렇게 산처럼 생긴 이런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 앞에서 생각해 본 거 보면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변하고자 우리가 관심 있는 변화량은 뭐냐면 당연히 델타 g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x와 y가 동시에 변할 수 있다. x와 y가 동시에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x와 y가 이쪽으로 변했을 때 아까는 x축으로만 변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 x축으로만 이쪽으로 변했을 때 y가 높이가 얼마나 되니?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여기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사방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사방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같은 노테이션을 쓴다는 거예요. A라는 벡터를 표현한 것처럼 X쪽,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로 움직였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요거를 저희가 3의 X방향, 5의 Y방향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축상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움직였니, 3만큼 델타 X가 2니, 델타 X가 3이니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니 이렇게 조합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선형결합이 아니었으면 이쪽으로 움직였는지 이쪽으로 움직였는지 방향과 길이를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선형결합 때문에 X쪽으로 얼만큼 움직였고 Y쪽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요거를 더하기 연산으로 해주면 이 동그란 사방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완벽하게 다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3만큼 움직이고 이쪽으로 5만큼 움직였다면 요 방향, 요 점이 되는 거죠. 우리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X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을 때 G가 얼만큼 변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X와 Y방향으로 복합적으로 얼만큼 움직였을 때 G가 얼만큼 변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축 따로, Y축 따로 계산을 합니다. X축 따로, Y축 따로. 예를 들면 이게 산등성이라고 하면 Y는 내버려 두고 X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X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5니까 X축으로는 3만큼만 움직인 거예요. X축. Y는 관심 없어. Y는 관심 없고 이 축상에서 X축으로가 얼만큼 움직였니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 따로 보고 Y도 두 번째는 이거 먼저 따로 보고 두 번째는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만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X는 관심 없어. Y로 움직였을 때 기울기가 이 G가 얼만큼 변했는지 얘는 X 움직였을 때 이 기울기가 얼만큼 변했는지 요거를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 봐서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G 높이는 예를 들어서 뭐 3만큼 변했다. 그 다음에 얘는 델타 Y가 1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G는 뭐 5만큼 움직였다. 숫자가 너무 똑같네요. 얘는 2만큼 움직였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7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한다면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죠. X축으로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델타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Y가 얼만큼 움직였니? 이게 기울기였죠. 마찬가지로 델타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이번에는 델타 G가 얼만큼 움직였니? 마찬가지로 델타 Y가 1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G가 얼만큼 움직였니? 이걸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문제를 두 개를 풀듯이. 그러면 얘는 2만큼 움직였고 얘는 7만큼 움직였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얘가 단위 변화량만큼 변했을 때 얘가 2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얘도 단위 변화량만큼 변했을 때 7만큼 변했다는 거죠. 어디서? 특정한 점에서.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됩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아까는 x를 기준으로 어떤 x라는 점 3으로부터 얘가 아주 작은 움직였을 때 y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이걸 본 거라면, 지금은 어떤 특정한 점,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x축으로 요만큼 움직였을 때 높이가 얼만큼 변했는지, y축으로 요만큼 움직였을 때 높이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걸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델타 x가 아니라 dx,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따로 y축 따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선형 결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듯이 얘도 2하고 7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x축으로는 요만큼, y축으로는 요만큼, 이거를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아까 말했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x와 y만 있을 때는 기울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 x라는 점이 먼저 주어져야 되죠. 그 점에서 조금 움직였을 때 y의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 요걸 봤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숫자 하나로 나옵니다. 기울기가 fx 이럴 때는 기울기가 숫자 하나로 뭐 3, 5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x축 따로 y축 따로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는 요만큼, y축으로는 요만큼.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역시 기울기입니다. 요번에는 f에 x, y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한 이 i의 7j라는 거는 역시 기울기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는 변화량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화량이 y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3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칼라로 나오는 거죠. 스칼라 값으로 나온 거죠. 지금은 x축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있고 y축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결국 구하는 건 뭐죠? 높이의 변화량을 구한 거죠. 높이, g의 변화량. 근데 g가 변하는 방향이 x축으로는 요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 있습니다. 결국 기울기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벡터 값으로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다는 거죠. 방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똑같이 3만큼 움직여도 이쪽으로 움직일 때와 이쪽으로 움직일 때가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산등성이에 우리가 위에 산에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한 발 내딜 때와 왼쪽으로 한 발 내딜 때 당연히 그 높이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변수 함수를 다룰 때는 기울기가 스칼라 값으로 나오지 않고 벡터 값으로 나와요. 벡터 값으로.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변수, 1변수 함수일 때는 기울기는 스칼라 값으로 나옵니다. 숫자만 있는 거죠. 근데 다변수 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벡터 값으로 나와요.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45도로 움직였을 때 똑같이 한 발짝을 움직여도 떨어지는 폭이나 올라가는 경사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벡터 값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벡터 값. 근데 우리 벡터는 좀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기울기를 그냥 2,7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2,7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벡터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좌표 평면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죠.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A를 표현함에 있어서 2,7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A를 벡터 값으로 X방향으로 이거, Y방향으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벡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어쨌든 벡터는 어떤 값을 측정하는데 값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결합으로 나온다. 방향도 갖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단변수 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스칼라 값으로 나오고 다변수 함수일 때는 기울기가 벡터 값으로 나온다. 표현은 스칼라 값은 숫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벡터 값은 이렇게 이런 거 순서상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fx가 x제곱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 도함수 구하면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세 칸이 필요했어요. 여기에 x 집어넣고 여기에 함수값이 필요했고 여기는 도함수값이 필요했죠. x가 1, 2, 3 이렇게 늘어날수록 얘는 1, 4, 9 그 기울기 값은 2, 2는 4, 2, 3은 6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죠. 하나 더 써볼까요? 4, 4, 16에 4, 2, 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였죠. 이걸 미루어 비춰서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x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y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g 값이 있는 겁니다.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 1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1과 2일 때 얼마 2와 1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울기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 기울기 값은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2의 i 더하기 뭐 7의 j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쓰자면 순서상으로 들어가도 돼요. 3,4, 2,1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벡터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벡터 표현. 네. 요 값은 다변수 함수도 함수 값은 스칼라입니다. 3, 7, 5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요거는 스칼라 값이죠. 왜 그렇죠?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값 자체가 2x 제곱 플러스 뭐 3y 제곱 이런 식인데 x와 y를 집어넣으면 결국 최종 값은 g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다변수 함수인데 스칼라 함수죠.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값은 이렇게 스칼라 숫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얘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입력값 하나, 그다음에 함수 값도 스칼라 값 하나, 기울기도 스칼라 값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입력값 2개 그래서 다변수 함수죠. 출력값은 스칼라 하나 그래서 스칼라 함수입니다. 기울기는 벡터 값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2개 이상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단변수 함수는 1변수 함수는 도함수가 여전히 스칼라 함수죠. 여전히. 그런데 다변수 함수는 어디 갔죠? 예, 여기 다변수 함수는 함수값 자체는 스칼라 함수지만 기울기를 구하면 즉 미분하면 얘는 값이 벡터 함수로 나온다. 이렇게. 이쪽도 저희가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x, y를 집어넣으면 뭔가 값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함수입니다. 단 얘의 도함수일 뿐이죠. 그래서 다변수 함수는 자기 값 자체는 스칼라 함수지만 여기에 있는 값들 요거 자체는 스칼라 함수지만 미분을 하게 되면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는 벡터 함수로 나온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도함수는 방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레디언트는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 걔네들의 함수를 그냥 저희가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하나일 때는 저희가 이거를 기울기, 미분 그냥 이런 말로 썼었어요. 근데 요거를 뭐 그냥 사실은 요것도 요거의 항이 하나인 벡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면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레디언트란 말을 씁니다. 그레디언트는 결국 뭐냐면 기울기인데 방향이 있는 기울기. 즉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변수 함수의 기울기는 방향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단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못 보던 로테이션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f의 x, y 2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 더하기 뭐 x 플러스 y 더하기 3 이런 다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x축 따로, x축 따로, y축 따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래 우리 비교해 보면 f의 x는 어떻게 했었죠?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 d의 f를 x로 미분하면 요거를 4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미분하는 규칙을 가지고 미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 다변수 함수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x축 따로, y축 따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얘하고 비교해 보면 f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f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자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살짝 차이가 생깁니다. 살짝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x축을 따로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x가 아닌 다른 변수들, 왜 제가 y라고 표현하지 않고 x가 아닌 다른 변수라고 얘기하냐면 x, y 지금 다변수 함수 우리가 2개밖에 안 되라고 있지만 다변수 함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분하고자 하는 x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는 상수 취급하자. 다시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상수 취급하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y를 상수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변수지만 전체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얘도 상수, 얘도 상수죠. 우리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우리 이렇게 3 이런 애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0 되죠?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얘를 x쪽으로만 미분하면 얘만 미분하고 얘만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4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상수니까 상수는 다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y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y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상수 취급하자. y를 제외한 모든 애들을 다 상수 취급하자. 그럼 얘도 상수가 되는 거죠. 남은 거는 y를 포함한 애. 얘. 3이 6, y 더하기 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y축으로만 얘기를 한 거고 이러다 보니 요 d 이제는 d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조금 구부렸어요. d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자를 거꾸로 써놓은 것처럼 알파벳 이자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 그냥 저희 통상적으로 라운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 쪽으로만 미분하자. 그러면 y는 상수로 놓고 얘는 y축 쪽으로만 미분하자. x는 상수로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요 축 위에서만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 요 축 위에서만 y는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y축으로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y축. 그러면 x는 안 움직이고 이걸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 이쪽으로 2였고 이쪽으로 7이었으면 두 개를 선형 결합했죠. 선형 결합. 그래서 결국은 하겠다는 게 뭐냐면 아까는 2, 7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문자로 나오게 되죠. 문자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따로따로 x축으로 따로 미분한 거 요거 결국 라운드 f, 라운드 x 한 결과 그다음에 y축으로 따로 미분한 거 요거 라운드 f, 라운드 y를 한 결과 요게 아까는 2하고 7이었는데 이건 숫자 어느 지점을 딱 결정을 했을 때 숫자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일반적으로 도함수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 x를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2, 4, 8, 9, 10, 11 결과가 11이 나오는 거죠. 3을 집어넣으면 3, 4, 12, 15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를 결정을 해줘야 숫자가 나오고 x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x를 포함한 문자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점을 딱 정했기 때문에 2가 나온 거고 7이 나오는 이유도 점을 정했기 때문에 7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을 정하기 전이라면
x 따로 y 따로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2의 i방향 더하기 7의 j방향 이렇게 썼다면 지금은 똑같이 4x 플러스 1의 i방향 더하기 6y 더하기 1의 j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도함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가 벡터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구하는 거죠?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2일 때 이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1을 넣습니다. 그러면 1, 4 더하기 1이니까 5. 그다음에 2를 넣으면 2, 6, 12, 13.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5의 i방향 더하기 13의 j방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도함수예요. 우리 도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떤 점을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뽑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만 넣는 게 아니라 x와 y를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뽑아주는데 기울기가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벡터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f가 x, y 이렇게 돼서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다시 2x제곱 3y제곱이죠. 2x제곱 깨끗하게 2x제곱 3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가 나왔었지 아까? 4x 더하기 1 이게 i방향 더하기 6y 더하기 1 이게 j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y 그다음에 함수값, f값, 그다음에 도함수값, 기울기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1, 1,2, 1,3, 2,1, 2,2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 아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x, y 함수값, 그다음에 도함 기울기 이렇게 그리면 1, y가 없죠? y가 없어야 돼. x 하나만 있는 거죠. 자, x가 1일 때 y 값은 뭐 2, x가 2일 때 y 값은 4, x가 3일 때 y 값은 9. 그때 기울기는 2, 4, 뭐 6 이런 식으로 됐었죠.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들어가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요. 쌍으로.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뭐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해 보면 5에다가 6, 7, 8, 9, 10. 뭐 10쯤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뭐 값이 뭐 나오겠죠. 이렇게 숫자로.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나와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x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5의 i방향 더하기 1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의 j방향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벡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2로 나오듯이 여기는 벡터로 나오는 거죠. 다르게 쓰면 순서상으로 5,7 이렇게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요거를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단변수 함수일 때 이런 표를 그렸듯이 다변수 함수일 때 이런 표를 그릴 수 있고 단변수 함수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변수 함수일 때는 이 도함수가 이렇게 벡터로 나온다. 벡터로. 거기에다가 x와 y 점을 집어넣으면 숫자로 나온다. 숫자인데 숫자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쌍으로 나온다. 그래서 쌍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 x 따로 y 따로 구했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x축으로 x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까? y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x축으로 할 때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 y를 축으로 할 때는 y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 기호로 얘기하면 df, dx 대신에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편미분. 한쪽으로만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네.
한쪽으로만 미분한다. 그래서 편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미분하는 게 전체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조가리 한 쪼가리씩 미분한다. 그래서 저희가 편미분이라고 부르고 전미분은 이렇게 D자를 썼죠. 근데 편미분은 우리가 이렇게 구부려서 라운드를 쓰죠. 규칙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한다. 그리고 미분 규칙 그대로 적용. 그러다 보니까 미분하는 거는 이 편미분이 훨씬 쉬워요. 개념은 조금 어려워도 훨씬 쉽습니다. 편미분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x 따로 y 따로 한 다음에 x축으로의 기울기, y축으로의 기울기 따로따로 뽑아서 그거를 벡터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말을 길게 했지만 다변수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변수 함수를 이렇게 미분하는 거고 다변수 함수는 도함수나 기울기가 순서상으로 나온다. 결국 벡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편미분의 정의 이렇게 돼 있죠. 라운드 G, 라운드 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리미트 델타 X 보내는 거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Y를 고정하고 X만 바꾸고 있다. Y를 고정하고 X만 바꾸고 있다. 이게 보면 뭐 예제가 있는데 사실 푸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X만 변수고 Y는 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중간에 x, y라고 돼 있으면 y가 그냥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3x를 갖다가 미분하면 3이 되듯이 x, y라고 곱해져 있으면 x는 변수, y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y만 남습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면 내가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그냥 임의의 수, 뭐 3, 7 이런 걸로 바꿔놓고 한번 해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편미분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합치면 돼요. 합치면 합친식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시면 그레디언트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벡터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복잡해 보지만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라운드 F를 라운드 X, X로 편미분한 값 요게 앞에 인자가 되고 여기 I 벡터가 왔죠. 단위 벡터. 여기는 Y로 편미분한 값 그리고 J 벡터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요거 따로 미분하고 요거 따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합쳐줬어요. 요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기호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델 연산자라고 해서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F를 미분한다. 이게 F는 스칼라 함수죠. 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다가 델 연산자 이렇게 손으로 쓸 때는 보통 이게 벡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거를 조금 풀어서 보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F를 X로 미분한 거에다가 I 방향 더해주고 F를 Y로 미분한 거에 J 방향 이렇게 더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를 좀 띄워보면 F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운드 X 그리고 F를 따로 띄고 I에다가 F를 따로 좀 띄어서 이렇게 쓴다면 F를 따로 띄고 라운드 Y의 J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IJ는 헷갈리니까 IJ 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라운드 X 자체를 벡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요 뒤에 있는 걸 스칼라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요게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요거를 확대하면 우리 내적을 쓸 때 요거를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렬과 벡터와 내적을 좀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 연산자 자체도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델 연산자를 붙이면 그래서 결국 뭐냐면 F라는 건 스칼라 함수고 요 델 연산자를 붙이면 결과는 벡터로 나옵니다. 결과는 벡터로 나와요. 이 결과를 저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레디언트. 그래서 F라는 스칼라 함수의 델 연산자를 붙이면 그레디언트라는 벡터가 나오고 벡터 함수죠.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래서 기울기인데 방향이 있는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아까 제가 손으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이게 x축이고 세로가 가로가 y축이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요 위에 높이가 바뀌는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한다? 각각을 따로따로 x는 x축으로 미분하고 y는 y쪽으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x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 y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 그러면 2x 더하기 y, 2y 더하기 x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x축 단위 벡터와 y축 단위 벡터로 선형 결합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x와 y, 예를 들어서 내가 0,0, 1,0, 1,2 이렇게 딱 점을 정해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이 함수를 그레디언트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도 결국 도함수도 함수니까 그릴 수 있죠. 근데 이 위에 거하고 달라진 점이 뭐예요? 달라진 점이 뭐냐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그레디언트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기울기의 방향.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보통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쪽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쪽.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레디언트를 활용할 거예요. 자, 이게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그럼 그레디언트까지 넘어오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함수가 있으면 이거에 이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x 값이 궁금했어요. 최소로 만드는 x 값.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f는 fx 이렇게 됐었고 함수 값은 흔히 우리가 y값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의 x값이 얼마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죠? 기울기가 필요했어요. 왜? 기울기가 왜 필요했죠? 그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 점에서 이렇게 생긴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뭐를 찾는 거죠? x값. x가 얼마일 때 기울기가 0일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했어요. 근데 기울기를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먼저 도함수,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0 넣으면 기울기 얼마야? 1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얼마야? 그럼 기울기가 탁탁 튀어나오겠죠? 3 넣었더니 기울기가 9야, 6이야. 2 넣었더니 기울기가 4야. 1 넣었더니 1이야. 0 넣었더니 기울기가 0이네. 그러면 x = 0일 때 너는 최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요거를 다변수 함수로 확대해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f가 더 이상 f가 아니라 f의 x,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두 개밖에 안 썼지만 사실 이 x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x1, x2, x3 이렇게 해서 x100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뭘 찾는 거죠? f값 전체가 최소가 되는 그때 무슨 값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x값이라고 하면 안 되죠? x와 y값이라고 해야 돼요. 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x와 y값을 찾는 거죠.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그때. 그러면 이때도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가 여전히 0이 돼야 돼요.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죠? x쪽도 0, y쪽도 0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 보자기처럼 생긴 아까 그런 애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서 x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기울기가 0이고 y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기울기가 0인 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AND 조건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x만 찾으면 되지만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y도 찾아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럼 따로따로 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는 df의 d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아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라운드 f의 라운드 x가 0이 되고 AND
그리고 라운드 f에 라운드 y도 0이 되는 이 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x값 하나를 찾으면 되지만 여기는 순서쌍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f가 다변수 함수인데 이렇게 됐다면 x10까지 10개로 이루어진 다변수 함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값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아니라 10개. x1도 찾아야 되고 x2도 찾아야 되고 x3도 찾아야 되고 x10도 찾아야 돼요. 이걸 쌍으로 찾아야 한 점을 찾는 거잖아요.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건이 뭐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f의 라운드 x의 원 이것도 0이 되고 f의 라운드 x2도 0이 되고 쭉 가서 라운드 f의 라운드 x의 10도 0이 되고 이걸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표현은 우리가 아까 한 번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썼지만 사실 수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거 따로따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운드 f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식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10개가 나올 거예요. 10개 수식이. 그러면 그때 변수는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변수도 10개 나오죠. x1, x2, x10까지 변수가 10개가 나올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수식이 10개, 변수도 10개. 그때의 변수를 찾아보자. 뭐죠? 이거 뭐 저는 문과예요, 안 배웠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방정식이 뭐죠? 방정식? x 더하기 3 이퀄 0일 때 x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답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뭐죠? 연립방정식은 x 더하기 2y가 뭐 3x 더하기 y가 1 이럴 때 식이 두 개고 변수가 x와 y 두 개죠. 이 둘 다 만족시키는 x와 y 값을 찾으면 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뭐 소거법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서 3x 더하기 6y는 9 이렇게 해서 빼서 아래서 위를 빼면 5y는 8, y는 5분의 8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저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립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라운드 f를 라운드 x로 편미분하면 2는 4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라운드 f에 라운드 y를 해보면 6y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식이 두 개 나왔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연립방정식. 이때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거죠. 자, 풀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3을 곱하면 1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12y xy가 없네요. 이쪽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거 아니죠 지금 12y 더하기 이러면은 지금 xy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도 x가 있어야 되고 2x 더하기 y xy가 섞인 게 있어요. 섞인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y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x, y. 네. 연립방 제가 식을 처음에 그냥 간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이 안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인 게 있어야 돼요. 섞인 게 있으면 우리 책에서 있는 걸 좀 보면 좀 명확한 수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예를 드는 게 가장 편하냐면 이걸로 예를 드는 게 가장 편합니다. x제곱 더하기 xy. 요거는.
이걸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원래 f라는 식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라운드 f를 x쪽으로만 편미분 하면 2x 더하기 y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얘를 y쪽으로 편미분을 하면 x 더하기 2y인데 뭐 x 더하기 2y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그럼 두 개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풀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에다 2를 곱하면 2x 더하기 4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x 더하기 y는 0는 0. 아래에서 빼면 3y는 0,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0이면 x도 0이네요. 그럼 얘는 x와 y가 0,0에서 최소값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x, y 이렇게 있을 때 뭔가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게 보자기 같은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변수 함수일 때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0을 찾은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x가 많아졌다. 이렇게 x가 10개가 됐다. 그럼 그냥 연립방정식이 10개로 늘어났을 뿐이에요. 10개로. 그러면 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미분은 왜 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는 왜 구하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때의 x값을 찾는 거죠. 다변수 함수면 x1부터 x10까지를 찾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변수 함수일 때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를 쓰고, 그레디언트는 결국 다변수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나오는 값이 그레디언트. 거기서 x, y 어떤 점을 지정을 하면 그때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때의 기울기가 0인 걸 찾아서 그 점을 찾아 최소값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변수 함수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다변수 함수를 얘기했고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왜 구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썼지만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미분 얘기를 했고요. 도함수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용어들을 익숙해지면 돼요. 아, 미분이란 게 이런 거구나. 도함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고 그리고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였구나. 아, 이런 그림을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델타 x라는 의미와 델타 y 이렇게 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되고 간단하게 써놨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렇게 다변수 함수가 뭔지 다변수 함수는 결국 스칼라 함수입니다. 단지 x와 y 여러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아이들 스칼라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미분합니다. 따로따로 x는 상수 취급 y에 대해서 미분 y를 상수 취급 x에 대해서 미분 따로따로 미분을 하고 그거의 선형 결합이 그레디언트 결국 기울기가 벡터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벡터를 얘기할 필요 없이 각각 편미분 함수를 저희가 따로따로 0으로 만드는 변수를 구해서 그 점을 찾으면 전체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그걸 찾기 위함이죠. 그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로 확장된 일반화된 개념이다. 결국 기울기, 도함수라는 것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최소값 구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요거 중학교 때 나온 거예요. 중학교. 여기서 보면 요 점이 최소값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게 아니라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때 필요 조건이 뭐죠? 여기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 거. 물론 최소값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값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단 0이어야 돼. 일단 0이어야 돼.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미분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다변수 함수일 때, 단변수 함수, 일변수 함수에서 다변수 함수로 확장이 됐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최소값 구하는 것을 우리 머신러닝에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울기와 벡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